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추측이나 의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들, 가짜 투표지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대법원이 은폐하는 것을 보고 지난 4월 15일 4.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대법원은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5곳의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 우리 당 후보들에 의해서 고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맡기는 것은 말하자면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맡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코드로 해야 될 투표용지를 QR코드로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투표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인적 자료를 토대해서 자료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QR코드였던 것입니다. 하고자만 한다면 그 QR코드를 통해서 개표할 때 확인됐던 그런 인적 사항을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겠습니까? 1번 찍은 것을 1번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이거를 스캔하고 1번으로 찍은 사람은 1번 표로 보내고 2번 찍은 사람은 2번 표로 분류해서 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을 찍었는지, 누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누가 어디를 찍었는지가 나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자료 관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QR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중앙선관위원회에 우리 당 내부에 경선 관리를 맡길 수가 없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그 자료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선관위원이 조혜주였습니다. 조혜주가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얼마 직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행적이 수상한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지도 아니한 채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관리를 그 중앙선관위에다 맡긴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관위가 그거는 정당한 거였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중앙선관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이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당당하게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없이 반항도 없이 그대로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전 당대표입니다. 전 당대표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 건의에 대한 답은 경고였어요. 제가 정말 속 터졌지만 참고 참았더니 3일 뒤에 또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오늘처럼 된 것입니다.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예 개혁과 같은 위탁 개혁을 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실무자들 만나서 이번에는 이런 걸 한다. 그 자료 전달받은 게 전부예요. 그것도 TV 토론하기 한나절 뭐 한 하루 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임박해서 대부분 자료가 왔어요. 도대체 대선 후보들의 경선 룰에 대한 룰 미팅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제가 후보로 나왔는데도 요 다음에 뭘 갖고 토의하냐?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경제 분야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안보 분야 한다고 2번 얘기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포괄적 다 묻는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가다가 결국 오늘 10시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 것이 경고가 될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TV 토론회 때 홍준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나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냐? 홍준표 후보도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캠프에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하시라고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캠프로 신고된 제보자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A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인적사항 다 밝혔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은 이제 좀 얘기 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A씨로 말씀을 드립니다. A씨가 10월 6일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끝내고 나니까 답신이 왔어요. A님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B님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A가 투표했는데 B명의로 B님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뜬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답이 옵니까? 어떻게 선거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번에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 캡처됐습니다.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거고
조작의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해서 당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NS상에 오늘 오전 발표한 경선 결과 후보별 투표율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당원 투표 30%와 여론조사 70%를 합한 최종 합계를 보니까 윤 후보 31.7%, 홍 후보 27.5%, 유 후보 18.7%, 원 후보 4.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 수치를 30, 또 여론조사 수치를 70으로 해서 제대로 계산을 하면 윤 후보가 31.7이 아니라 36.92, 홍 후보가 27.5가 아니라 29.51, 유승민 후보가 18.7이 아니라 18.37, 원 후보가 4.1이 아니라 2.93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수치조차 엉터리란 말입니다. 결국 윤 후보 마이너스 5.52, 홍 후보 마이너스 2.01, 유승민 후보 플러스 0.33, 원희룡 후보 플러스 1.15%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율이 지금 SNS 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선관위나 당 선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라. 지금 민주당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잘못됐다면 한번 공개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숨기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선거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경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화면이 준비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한 것이 그냥 작은 우선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저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로 했더니 되질 않습니다. 고쳐지질 않습니다. 제가 명백한 자료를 보여주고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왜 불법 선거인가에 대해서 그건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얘기를 해도 딴소리 합니다. 오히려 팩트를 토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고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희 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 김태현, 김창보, 이승백,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성일정 위원, 김석기 위원, 김은혜 의원, 지상욱 의원, 정양석 의원, 윤기찬 의원, 김경환 위원, 문상부 위원, 박영준 위원, 김기영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내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써오신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가 있는 분이 계시면 네, 예. 네, 영어 방송입니다. 한경 후보님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좀 늦었지만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의 많이 알리는데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일부 미흡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한경 권한 대응으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문제가 이거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뭐 한다든가 의사표명이 좀 있어가지고 그 우파 국민들의 응어리를 보답하거나 풀어주면서 이 여세를 몰아가서 결집하는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 돼서 흘러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법치가 그때 잘못됐다는 것도 지금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양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표명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요 이 국민들의 결집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게 좀 감안해서 생각하십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기권을 넘어가는 말씀할 필요 없고요. 질을 다 지금- 갖고 답변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벌써 근 5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벌써 우리 안에서도 벌써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킨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이미 여러 번 논의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우리가 싸워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 거기에 집중하자, 힘을 모으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같이 해봐야 결국 우리에게 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정권 교체의 그 대의에 함께 가자. 제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는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아니 놔두세요. 제가 질문 많이 많어. 자, 말씀 자중해 주세요.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잠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백척한데 지금 간판을 떼는 부정선거는 용납이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선거인데도 부정선거 세력과 규합을 해서 이번에 아직 이런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전 국민이 붕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민의를 대변해서 싸워야 될 국민의 힘이 지금 합작이 돼가지고 이런 판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야당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담아서 여세를 몰아서 지금 당원들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임시정부 수반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나라의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수반으로 모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선거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이 절대 여기서 우리가 자제하게 무릎을 꿇으면은 자유 대한민국 잡발들한테 무릎을 꿇는 게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 국민은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 후보님의 팬이고 우리 팬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무리들이 완전 전산조작, 선거에서 뭡니까? 투표 연결 인쇄라고 무더기를 잡아였고 전산 알고리즘으로 조작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황교안 대표님이 지금 진짜 야당의 주자로 대표를 우뚝 서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으로 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질문만 해주세요. 기자분 질문하신답니다. 반드시 선거 정의를 세워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해주신 수치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는 수치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후보님께서는 투표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수치 출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SNS에서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는 분입니다. 어떤 SNS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SNS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당에 공식적으로 투표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시는 제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투표율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보님은 이번 경선 결과에 불복하신다는 것을 왜 해주셨어요? 저는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됐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바실라스입니다. 지난 그 4.15 총선에서도 그 유권자들의 투표를 진행했던 투표지 분류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경선 당원들의 직접 투표한 전산 자료 리스트가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이나 준비를 진행하시는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불법이나 아니면 부적정하게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 예. 4.15 부정선거 국토본의 신호성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억울하게 지금 저들이 여론을 봐도 그렇고 월등히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상황이 좋으신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15 부정선거 국토본이 지금까지 전쟁을 지금 1년 이상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합류하셔서 부정선거 밝히시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 또는 당선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제도가 흔들리고 있고 4.15도 흔들려서 우리가 계속 그걸 규탄하고 또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1인 시위, 이 정부가 막아내서 집회도 제대로 못하고 1인 시위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뼈아뼈 다려서 고생을 해왔습니다. 뭘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연수을 인천 연수에서의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시민으로서 그러나 아는 시민으로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다른 분들에게 여기 제가 질문을 다른 저기 예. 저는 대표님 지지자 황동열입니다. 거기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공직선거법 108조 6항에 의거 관련 자료를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부정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사무는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80일 이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처리하여야 한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뽑는 시스템 아닙니까? 빨리 안정돼야 되지. 이게 그냥 질질 끌어가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면 우리 국정을 끌어갈 한 축, 또 국회를 끌어갈 중요한 축이 미정 상태로 오래가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총선 후 18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끌어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은 의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명백하게 법률을 어긴 것입니다. 법률을 어긴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이 어긴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처리 기한을 선거 사고의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벌칙 정화를 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개정 의견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증질이. 아니, 다른 분, 네, 아니 그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 팩트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정문 선관위원장이 이걸 전부 뭐 발표를 하고 나서 폐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파기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법을 안 지키는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관위 또 선거 관련된 분들이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없습니까? 국민주권 되찾아주세요. 그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시오. 네, 여론조사가 이번에 70% 그리고 예전에 지난번 1차 코드는 80% 이렇게 지금 상당히 큰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10% 정도만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까지도 뭐 통합당 내부의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이런 후보를 정하는 데도 있어도 당원들로만 100% 현장에서 실제 투표하고 실제로 수개표하는 등의 이런 제도가 진행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여론조사가 80, 70%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의 정체성 혼란이라든가 역선택하는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그 경선 부정의 의혹과 어떠한 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그 얘기 자세히 해봐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뭐 반복에 불과할 것 같고요. 뭐 정말 원칙대로 하고 뭐 좀 제대로 잘해서 이런 걱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혹시 뭐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다. 꼭 그래서 질문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당원가입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눈물을 흘리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과도하게 부정선거 시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준절정판이 지난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대선을 이 반민주주의 세력들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많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이 각 당의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경선도 벌써 시작된 지가 꽤 흘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확하게 검증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내년에 선거, 대선도 지선도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부정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부정선거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꼭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4.15 부정선거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앞장서